그 다음에 교재는 저기 654페이지 연말정산. 오늘 연습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또 연습해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때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기출문제 풀면서 또 보고. 그러니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못할 정도는 아닌데 하려면 투자가 좀 필요합니다. 투자 없이 되는 건 없어요. 슬프지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돈 안 들이고 돈 버는 거.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뭐 무자본 창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돈 안 들어가고 돈 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면 사기든가 아니면은 먼저 한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뒤늦게 들어간 사람은 다단계처럼 죽어라고 일만 하고 돈 못 버는 구조.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거 있냐면 타이핑 쳐서 돈 버는 거 있거든요. 이거 돈 벌기 되게 힘들대요. 왜냐면 실제 했었던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오타 하나도 빠꾸고요. 그 다음에 돈도 제때제때 안 주고 얼마 되도 않는 돈 막 늦게 주려고 그러고 안 주려고 그러고 그게 결론적으로는 사기 비슷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대요. 그리고 뭐 한 장 치면 뭐 얼마씩 주겠다 이런 거 예전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몸만 베리고. 그래서 저는 그 할 거면 크게 하든가 아니면 말 거면 작게 나한테 최소한도로 피해가 가게끔 그 정도로만 해야지 어설프게 하면 안 하느니 못 하더라고요. 매번 보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청천의 박미화 씨입니다. 여기로 와주세요. 요거 이제 나오시고 나올 때는 항상 예예요. 아니요 누르면은 다시 하셔야 돼요. 여기 있어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그래서 연말정산 누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F2 치세요. 4번에다가 F2. 그러면 박미화 씨 뜰 거예요. 그러면 엔터 치세요. 박미화에서 엔터. 그래서 박미화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봐주세요.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원천징수 때 중요한 거는 나이. 그럼 몇 세 이하요? 20세 그 다음에 60세 이상. 나이 관련 없는 분 배우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근데 기초생활 수급자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 그냥 추가로 조금 더 적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 그러면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월급으로는 500.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으로는 150만원 이하. 이런 오타 났다. 그 다음에 이자 배당은 2천만원 이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원 이하. 아니죠. 맞벌이면은 무조건 이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아니요. 맞벌이든 뭐든 자녀든 누구든 요 금액 넘으면 그 사람은 자기 거 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1년에. 그렇죠. 1년에. 웬만하면은 1년에 얼마 넘죠? 500원 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내 거에 들어오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만약에 배우자가 1년 동안에 300 벌었어. 그러면 내 쪽으로 와서 같이 그러니까 같이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이분 거는 어차피 신고해봤자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예 안 하는 거고 내 쪽에 와서 공제받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500만 부부가 합쳐갖고 아니 합산해서 계산하는 건 없어요. 네, 무조건 개인 단위예요. 네. 그래서 합쳐서 하는 건 없고 이럴 수는 있죠. 만약에 내가 12월 달에 취업을 했어. 월급이 400이야. 그러면 1년 동안에 400 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쪽으로 와서
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는 거죠. 내년부터는 따로 해야 되는 거. 네, 다 따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맞벌이 하면 따로가 맞아요. 왜냐면 500만 원보다는 더 벌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보통 300만 원. 그렇죠. 웬만한 저기는 응. 맞벌이 하나요? 그래서 너무 적으신 분들은 세금 신고하지 말자 그 뜻이에요. 근데 얘는 좀 크긴 합니다. 현금으로 잘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쪽은 또 이제 발생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표적인 게 당첨금, 로또. 예. 요즘에 그런 쪽밖에 없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20억 당첨됐다고. 스피또 복권인가? 뭐 당첨됐대요. 예. 그리고 뉴스 나왔더라고요. 이건 소득은 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것들이네. 보통 따질 그렇죠.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 짧게 일했거나 아니면 뭐 연초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뭐 그런 케이스 아닌 이상은 거의 다 넘죠. 그리고 요건 외우셔야 돼요. 보험료는 나이 봐야 되고 소득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료 21살 되면은 보험료 공제 못 받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의 뜻은 고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의료비는 나이도 볼 거 없고 소득도 볼 거 없어요. 의료비만 유일하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이는 볼 필요 없고 소득은 봐야 됩니다. 요것도 같이 엮어서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보험료는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나이도 따져봐야 되고 소득도 따져봐야 되고 의료비는 나이하고 소득은 안 따져도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득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뭐 나올 때 뭐 기억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오늘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못하면 내일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마무리 되면은 저거 할 거예요. 이제 이론 문제풀이부터 해서 분계 문제풀이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문제풀이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다 끝나면 남은 기간 동안에 기출문제만 풀 건데 뭐 내일 한 번 더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나는 회계 위주로 볼 거야. 그러면 세무 공부할 때 혼자서 기출문제 푸셔도 돼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이야기하시면 제 프린트는 해드릴 테니까. 난 지금 당장 세무는 필요 없어. 그러면은 지금 당장 들으실 필요는 없잖아요. 준비는 내가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 좀 그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항상 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급한 불 먼저 꺼야 돼요. 근데 이 세무를 예를 들어서 회계 2달 배우고 세무 2달 배우면 회계 좀 알고 세무 보면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얘가 네. 쉬울 것 같아. 그렇죠.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특히 어떤 분들한테 쉽냐면 사회생활 하신 분들. 그러니까 얘가 더 쉬워. 네. 왜 그러냐면 사회생활 하신 분들이 연말정산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예전엔 그렇게 했는데 요즘 문제가 뭐냐면은요. 국가에서 승인이나 이런 걸 많이 안 내주기 때문에 대부분 학원들이 회계세무 같이 해요. 그러니까 회계 공부한 만큼 네. 공부하면 얘가 더 쉬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추세라 저희도 그전엔 따로 했어요. 회계 2달, 세무 2달. 어차피 집에 네. 가서 다 잊어버리지만 일단 거기 보시면 신용카드 있습니다. 네, 신용카드. 그래서 신용카드는 나이는 볼 거 없고 소득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저기 누구냐? 형제자매 건 안 돼요. 형제자매 이름으로 되어 있는 카드는 무조건 안 됩니다. 뭘 썼든 안 돼요. 형제자매 카드는. 그 다음에 명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명의가 뭐냐면 우리 카드 밑에 보면 영어로 이름 써 있죠. 그 이름이 누구 거냐가 중요해요. 누가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형제자매도 공제받고 싶어 그러면은요 형제자매한테 내 카드를 주면 됩니다. 근데 내 카드 잘 줘요 안 줘요 남한테? 잘 안 주죠. 왜요? 얼마 쓸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갖고 가갖고 한도 초과해서 써버릴 건지 아니면 뭐 조금만 쓸 건지 이건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의가 중요해요.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 그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나이와 소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써 있잖아요. 무슨 카드라고요? 신용카드 밑에 본인 카드. 그러면 형제자매는 아니니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거 대빵 많아요. 그래서 세금 낸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통행료 낸 것도 안 되고, 현금 서비스 한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중고자동차는 10%만 가능해요. 새 차는 안 돼요. 무슨 차만요? 중고차. 그래서 중고차를 사고 카드를 긁거나 뭐 현금 영수증 받거나 요러면은 해주긴 해주는데 몇 프로만 해준다고요? 10%만.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중고자동차 있고 세금 안 되고 통행료 안 되고 현금 서비스 안 되고 안 되는 거 대빵 많아요. 이제 그런 거 이제 보면서 보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모의 보약 구입비라고 있습니다. 무슨 구입비요? 보약 구입비. 보약 구입비 돼요. 근데 보약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보약 구입비는 의료비는 안 돼요. 네, 왜 안 되냐면 우리가 한약이 있고 보약이 있습니다. 한약은 몸 아플 때 먹는 약. 보약은요? 몸보신.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한약하고 보약을 섞었어요. 한약 보고도 보약이라 그러고 보약 보고도 한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약 구입비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치료 목적. 그래서 만약에 보약이라고 해놓고 치료 목적이야. 그러면 의료비가 돼요. 근데 이건 안 돼요. 보약이라고 해놓고 건강 증진 목적이야.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의료비라는 건 건강 증진 목적이에요? 아플 때예요? 아니요. 의료비. 의료비로 인정되는 건 아플 때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약이냐 한약이라로 원래 나누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약은 일반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보고 보약은 일반적으로 건강 증진 목적으로 보는데 이게 목적이 뭐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의 보약 구입비는 됩니다. 그 다음에 중고자동차 구입 있으시죠? 네, 중고자동차 몇 프로만 된다고요? 10%. 그래서 30만 원만 되는 거예요. 중고자동차는 10%만. 그 다음에 본인 생활비용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들어와 보세요. 여기 프로그램에 보시면 여기 스크롤바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 42번에 신용카드라고 있어요. 신용카드는 42번에 넣는 거예요. 요건 정해져 있어요. 몇 번에다 넣어라. 네, 그래서 몇 번에다 넣는다고요? 42번에다가 넣습니다. 그래도 여기 신용카드 오셔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42번 오셔서. 그러면 이렇게 대중교통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따로 있고 도소경은 따로 있고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신용카드 이렇게 다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는요.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신용카드에다가 얼마 넣어야 되냐면 200만원 플러스 30만원 플러스 400 해서 630.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 얼마요? 거기 보시면 대중교통 500. 그래서 이렇게 따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하죠. 그럼 연말정산할 때 되면은 국세청에서 이걸 다 나누어서 알려줘요.
당신 대중교통으로 얼마 썼고 카드로 얼마 썼고 현금 영수증으로 얼마 나왔고 이런 걸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맞는 칸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되지. 택시는 안 돼요.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인정 안 합니다. 그냥 그때는 신용카드로 들어가고 여기서 말하는 대중교통은 저거예요. 시내버스나 전철. 공표도 어떻게 있어? 그리고 어차피 100만 원에서 잘려요. 500 쓰셔도. 아 그래요? 네, 한도 있어요. 보약 구입비라고 했는데 건강 증진 목적 이런 말이 없는데도 그냥 되는 아, 의료비가 안 된다고요. 의료 예, 의료비가 안 돼요. 신용카드는 돼요. 예, 제가 그래서 요 옆에다가 의료비라 그랬잖아요. 예, 신용카드는 됩니다. 보약 사시든 한약을 사시든. 왜냐면 이중공제 되는 게 있어요. 이중공제의 뜻이 뭐죠? 2번 빼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의료비 신용카드. 그래서 병원비는 꼭 뭘로 결제하세요? 신용카드로. 그러면 병원비도 공제되고 카드비도 공제됩니다. 그 다음에 교복구입비 신용카드. 근데 이건 어차피 요즘 거의 안 쓰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 과거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과거에 교복 때문에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잖아요. 왜냐면 애들 등골 빼먹는다고. 예, 광고를 막 연예인들 데려다 쓰고 교복값이 비쌌잖아요. 브랜드들 보면. 그래서 그때 나온 거예요. 요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기 미취학 아동 학원비 신용카드.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이중공제가 돼요. 이거 세 개 빼놓고 이중공제 되는 거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비는 꼭 뭘로 내세요? 네, 신용카드로. 그러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하러 갈게요.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신용카드에다가 아까 630이라 그랬죠? 그럼 630 치세요. 그래서 630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얼마라고요? 500. 이렇게 넣으면 신용카드 끝.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게 OX가 많아요. 넣을 거냐 말 거냐 어디에 넣을 거냐 요거 구별해서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확인 눌러서 나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할 거예요. 보험료. 그래서 보험료는 나이도 봐야 되고 소득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만 가능합니다. 저축성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보험들은 대부분 다 보장성이에요. 다쳐야 나오잖아요. 가셔야 나오잖아요. 수술해야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슨 성 보험이에요? 보장성. 근데 그 연금보험 같은 것들은 저축성이에요. 왜냐면 내가 낸 거보다 돌려받는 게 뭐 하니까요? 많으면 저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쳐야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중요해요. 우리 그 저번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보험 그러면 항상 두 분이 나옵니다. 계약하는 사람을 무슨 자라 그래요? 계약자. 그 다음에 그 보험 관련된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손주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잖아요. 종종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 보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죠. 누가 사인해야 돼요? 애기가. 아니요. 엄마 아빠가 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인하면 나중에 그거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법적 보호자가 누구예요? 엄마 아빠잖아요. 그래도 들어주시더라도 돈만 조부모가 내는 거고 사인은 꼭 엄마 아빠가 해야 돼요. 왜냐면 항상 이 보험회사는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5만원 10만원 달래 그런 거 그냥 줘요. 근데 막 5천만원 1억 달래 그러면 그때부터 보험회사는 이걸 먼저 고민해요. 이걸 어떻게 취소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봤더니 사인을 조부모가 했네. 아니면 보험사 직원이 했네. 그러면 이거는 취소시킬 수 있어요. 보험금 안 주고
그때까지는 보험금에다 이자만 계산해 갖고 주고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일 하시면은 저기 뭐냐 보험회사한테 꼭 고지하셔야 돼요. 갑자기 내가 안 하던 암벽 등반을 해. 그러면 그런 거 꼭 신고하셔야 돼요. 왜냐면 암벽 등반 안 하고 딴 거 하다가 다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암벽 등반한 거를 보험회사에서 알게 됐어. 그러면 고지 미수로 해갖고 이것도 취소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금액이 큰 게 나올 때는 항상 그런 거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고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건 고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내가 갑자기 뭐 위험한 뭔가를 해. 그럼 그런 것들은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럴 때는 그런 거 찾고 돈 달랠 때는 막 굽신굽신 거리다가 돈 줘야 되면은 난리 그런 난리를 치죠. 부모가 없고 조부모가 키우는 아 그런 경우는 되죠. 그런 경우에는 조부모님이 보호자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보호자잖아요. 그래서 보호자가 사인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거기 보시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좀 눌러주시겠어요? 부양가족. 부양가족을 누르면 저희가 아까 넣은 게 나와요. 여기 3번이 남편이거든요. 남편 여예요, 부예요? 부예요. 그러면 부의 뜻은 이 사람 돈 번다는 뜻이에요. 뭐 번다고요? 돈 벌어요. 그래서 보험료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보험료는 두 개 다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돈 벌어도 안 되고 나이가 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별해서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는 넣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된다? 네, 돈 벌어서. 그래서 이분은 본인 거에다가 넣는 거예요. 내 거에다 넣는 게 아니고 자기 거에다가.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어디 갔냐? 의료비. 의료비는 나이 볼 거 없고 소득 볼 거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결론은 저기 국가에서 의료비 관련된 병원이나 이런 의료 관련데다가 뭐를 열심히 걷어보겠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열심히 걷겠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이런 제한을 풀어버리면 근로소득자들은 열심히 신고해요? 신고 대충 해요? 열심히 하겠죠. 왜요? 그래야 내가 세금을 덜 내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솔직히 근로소득자한테 깎아주고요. 사업자한테 뺏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카드 열심히 쓰시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수수료 나가야죠. 세금 내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가 머리 쓰는 거예요. 근로소득자한테 너네 밥 사 먹으면 카드 열심히 써라. 병원 가면 카드 열심히 써라. 그러면 병원의 매출액이 파악이 되잖아요. 현금으로 쓰면은 매출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숨겨버리니까. 근데 카드로 쓰면은 100% 다 오픈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연결하는 것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건 안 됩니다. 성형수술 안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었던 건강증진 안 돼요. 왜냐면 의료행위라는 건 아팠을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시력 교정용 안경하고 콘택트 렌즈는 이게 한 박자 느리니까 별로 안 좋네. 1인당 50만원. 그 다음에 저기 실손보험은 제외입니다. 요즘 실손보험 거의 다 들고 있죠? 그래서 실손보험으로 내가 만약에 보험료가 100만원 나왔는데 실손보험으로 60만원 받았어. 그러면 40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국세청에서 이미 다 파악해 놨어요. 보험회사 보험회사한테 다 데이터 받아갖고 이 사람한테 얼마 실손보험 나갔다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산후조리원. 그래서 산후조리원은
7천만 원 이하만 돼요. 급여가. 총급여가 얼마 이하요? 7천 이하. 왜 이래?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얼마까지 되냐면 200만 원까지 돼요. 그 다음에 간혹가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 간병인 안 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간병인은 그 의료 행위로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중에는 인정해 줄 거예요. 200만 원 보장 저기 200만 원까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 200만 원을 준다. 아니죠. 200만 원으로 빼준다고요. 200만 원까지. 까지 빼준다. 그렇죠. 200만 원까지. 그다음에 안경 콘택트 렌즈도 1인당 50만 원까지 빼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30만 원 샀어 그러면 30만 원만. 근데 60만 원 샀어 그러면 얼마까지만요? 50만 원까지만. 그렇죠. 한도가 있는 것들은 한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네. 그 세금은 누진세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초과해갖고 몇 프로 50%인데 이거는 연말정산은 이렇게 까지가 있잖아요 금액이. 네, 까지 있죠. 50만 원이면 내가 60만 원을 떴다 그러면 10만 원 초과하고 50만 원만 그렇죠. 50만 원만 저희가 넣어요. 40만 원이면 네. 그럼 30만 원만. 그렇죠. 30만 원만. 그러니까 50만 원보다 클 때만 50만 원까지. 세금 내는 거랑 연말정산 한 저거 하는 사용량 반대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그 반대 개념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네, 계산하는 법이 네. 아까 얘기한 누진세는 세금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고 네. 저거는 금액에서 그냥 빼주는 거. 네, 금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네. 아니, 퍼센트로 빼주는 게 아니, 그렇죠. 퍼센트로 빼주는 거예요. 그 퍼센트는 고정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세율은 누진세율인데 요 의료비 공제나 보험료 공제나 이런 건 퍼센트가 고정이에요. 얼마를 벌 때. 금액이 고정돼서 그렇죠. 금액 왔다 그렇죠. 갔다 예, 거기에서 이하 왔다가. 아니야 이상 그렇죠. 기본으로 예. 잡아갖고 빼준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요번에 거기 보시면 의료비 보시면 본인의 성형수술 돼요. 무슨 목적이라? 치료 목적. 근데 의료 목적이면 그 미용 목적이면 안 돼요. 그리고 가끔씩 물어보시는데 성형수술비 치료 목적은 저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화상. 네, 화상 입었을 때 치료하잖아요. 뭐 그런 쪽도 들어갈 수 있죠. 저 요 코도 성형수술한 코예요. 부러져 갖고. 전 이거 미용 목적이 아니었고 운동하다 부러져 갖고 나중에 저기 뭐냐 의료 확인서 보니까 거기에 코 성형수술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탄을 했죠. 그러면 0.3cm만 올려주지. 봐봐요. 아니요, 그냥 똑같아요. 네, 똑같이만 맞춰줬어요. 똑같이. 코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있죠 다.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전 거기에 코 성형수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코가 너무 높으면 안 돼. 그래서 한 0.3mm만 올리려고 그랬는데 남들은 돈 주고 올리잖아요. 난 돈 받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눈 감고 떴더니 끝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모의 보약 구입비 안 돼요. 일단 왜 안 되냐면 이분이 돈을 벌어요. 맞다. 돈 상관없죠. 근데 보약은 안 돼요. 뭐는 안 된다고요? 보약은 안 됩니다. 여기서 네. 왜냐하면 보약은 아무 말이 없으면 보약은 몸부신하는 약이에요. 근데 아까 230 넣었잖아요. 위에는 신용카드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의료비. 네, 의료비에서. 의료비는 무조건 무슨 목적이어야 돼요? 치료 목적이어야 돼요. 근데 보약 그러면 몸부심이다. 네. 그래서 뭘로 끊어오셔야 돼요? 끊어오실 때? 한약으로 끊어오셔야 돼요. 한약. 아니면 보약 앞에다가 치료 목적 요런 게 붙으면 받을 수 있죠. 근데 되게 애매해요. 한의학은. 왜 그래? 한의원에서 보약이라고 안 해주지. 대부분 한약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달라면 해줘. 네. 그러니까 병원 가도 여기 코드 건강 이거 보험 처리되는 걸 환약은 그 환자 보호자랑 우리 합의를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합의해요.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 유두리 있게 할 수 있어요. 보약이 의료비 아니면 혜택을 안 받으니까 굳이 보약으로 해달라 그래. 한약으로. 그렇죠. 한약으로 해달라 그래야죠. 보약 말고. 그래도 여기로 오세요. 여기 연말정산 입력. 여기 끝에. 그 다음에 여기 스크롤바를 위로 올리시면 61번에 의료비라고 있어요.
몇 번에 있으세요? 61번. 그리고 여기 보면 누런색으로 색깔 들어가 있는 거는 거기에 더블 클릭하시면 메뉴가 더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61번 의료비 찾으시고요. 거기에서 무슨 클릭하시라고요? 더블 클릭 하면은 이렇게 의료비가 떠요. 근데 여기에다 넣는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엔 여기에다 넣었는데 의료비는 지금은 여기에다 넣어요. 부양가족으로 오세요. 이게 시스템이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의료비는 의료비에다 넣는 게 아니고 저기에다 확인만 하는 거고요. 여기 가서 넣는 거예요. 부양가족 가셔서. 의료비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저 오른쪽에다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넣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위에 부양가족 눌러주세요. 부양가족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의료비라고 있어요. 의료비 보이세요? 예. 어디든 상관없어요. 일반에서 해도 되고 실손에서 해도 되고 난임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더블 클릭하세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실 겁니다. F2. 그 다음에 지금 본인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본인 거. 그래서 본인에서 엔터.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의료비 얼마 이렇게 넣었는데 지금은요. 누구 거 얼마 이런 식으로 넣도록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상호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없으니까 엔터 엔터.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요. 아무 말 없으면 국세청 자료입니다. 어디 자료라고요? 국세청. 그럼 몇 번이에요? 1번. 그리고 건수는 꼭 안 넣으셔도 지장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되는 건 성형수술비밖에 없죠. 성형수술비 얼마죠? 150. 그래서 150 치시면 끝. 실손 없잖아요. 그러면 다 넣었어요. 그리고 올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난임 시술일 경우에는 여기 가서 1 눌러주면은 X가 동그라미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미숙아로 태어났을 경우에는 요거는 아직 우리가 선택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난임 시술에서 1 누르면은 동그라미로 바꾸고요. 2 누르면 X로 바뀌어요. 근데 왜 2인지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다 0으로 되어 있는데 얘만 2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임 시술비 되는 이유는 아시죠? 예, 대한민국 현재 출산율이 0.83이래요. 예. 그리고 저기 뭐냐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2가 돼야 현재 인구 유지하려면 2가 나와야 된대요. 왜냐면 2명이 결혼해서 2를 낳아야 유지잖아요. 근데 지금 1도 안 되니까 이게 50%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한 40%에서 30%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저께인가 뉴스 보는데 나오더라고요. 어느 지역이 0.88인데 0.88이 우리나라 평균치 0.83보다 0.05 높다 이러면서 막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객기니 독기니죠. 뭐 1이 넘어야지. 그래서 사업하실 거면 꼭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항상 3개만 하라 그래요. 애들 관련된 거. 왜냐면 조금 나으니까 애들한테 쓸 거라고요. 그 다음에 노인 관련된 거. 왜요? 지금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혼자 살 사람. 왜요? 결혼 안 할 거니까. 네. 결혼 안 하고 동거만 하다 헤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도시락이 따뜻한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락 최고라. 아침 점심 저녁. 점심은 좀 그렇고 아침 저녁. 아침 저녁. 그렇죠. 점심은 그냥 식당에서 팔고. 딱 좋아. 아, 저한테 한 100억 있으면 전 저거 할 거라니까요. 대빵 큰 거 하나 지어갖고 100% 저거요. 뭐지? 자동차로 갖고 가는 것만. 요즘에 시장도 그러니까 술 빼고 필요한 그 시장 물건 이제 야채니 뭐니 네. 이거 전화로 하잖아. 저기 인터넷 그거 하잖아요. 5분 만에 10분 만에 와. 그러니까 요즘엔 다 그런 시대라. 다 예. 빨리 그러고 시키더라니까. 요즘엔 다 그런 시대죠. 아, 이거 고, 시장에서도
네, 재래시장도. 옛날에 민족에서 체렸잖아. 그러니까 이거 시장 12분에서 20분. 화장품도요. 올리브영 여기에다가 연락하면 그날 긴급 배송 해줘요. 사람이 와갖고 갖다 주고 가요. 동네 마트랑 연결됐을 거예요. 근데 다 그런 식이에요 이제. 그래서 저기 앞으로 다 신속 배달. 동네 마트 연결됐을 화장품도 이제 사러 안 가요. 내가 계속 쓰던 거야. 그러면 올리브영에 연락해갖고 요거 오늘 갖다 주세요. 그러면 긴급 배송으로 갖다 줘요. 진짜? 30분인가 3시간 안인가 무조건 갖다 주도록 돼 있어요. 화장품도.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지. 오토바이 맨밖에 없어. 그냥 이런 거를 슬슬 나가서 구매해야지. 그런 데는지. 근데 어떡하겠어요. 요즘 사람들의 트렌드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비는 나이는 상관없고 소득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본인만 대학원 가능해요. 나머지 대학원은 안 돼요. 나만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안 돼요. 부모님 교육비 안 되는데 유일하게 되는 게 장애인 교육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5, 60대 분들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 따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교육기관도 있어요. 아예 학교가 요즘에 애들이 너무 없으니까 아예 타겟층을 바꿔갖고 어른들 초중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에 지원해주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장애인 교육비만 됩니다.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 1인당 50만원. 그 다음에 현장 체험 학습비 1인당 30만원. 다 인당이에요. 그리고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만 가능합니다. 취학 아동은 안 돼요. 그래서 취학 아동은 카드를 긁으시거나 현금 영수증 받아서 신용카드 공제는 돼요. 근데 교육비 공제에서는 안 해줍니다. 네, 65세면 또 65세 이상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본인일 때? 어디요? 여기 의료비 65세 장애인. 그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들어간 거예요. 본인 말고 우리 부모님이 65세 넘으셨어. 그럼 또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본인의 영어 학원비 안 돼요. 학원비는 누구만 된다고요? 아니, 미취학 아동만. 그 다음에 대학교 돼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고등학교, 대학교의 등록금 이런 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내는 것들은 자녀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중학교 기숙사비 안 돼요. 네, 기숙사는 못 해주겠대요. 법에서. 그래서 통학버스비나 이런 것들도 안 됩니다. 자녀의 미술학원비. 그 다음에 미술학원도 안 돼요. 왜냐면 10살이라. 네, 몇 살만 돼요? 6세 이하만 돼요. 그렇죠. 미취학 아동이 6세 이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만 되는 거예요? 대학교 등록금만. 그래서 여기 눌러주세요. 연말정산 입력. 그래서 연말정산 입력 눌러주시고요. 여기요, 위에 연말정산 입력. 못 찾으셨으면 말씀하세요.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62번에 교육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62번에 교육비 가셔서 무슨 클릭이요?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대학생 있어요. 1인당 얼마요? 900만원. 거기에서 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지금 대학생 얼마 들어갔죠? 500. 끝. 그러니까 앞으로 하시면서 안 되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요거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부금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기부금 공제는 나이는 필요 없는데 소득을 봐야 돼요. 근데 거기 어머님 얼마 버셨죠? 기타 소득 금액 350이죠. 우리 기타 소득 금액 얼마까지 된다 그랬죠? 300까지 된다 그랬어요. 얼마까지요? 300. 이제 300 넘었으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건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해요. 이 기부금 공제 많이 해주거든요. 정치자금은 10만원 다 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누구만 해주겠다? 본인만. 남들은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법정기부금이라고 있거든요. 법정은 여기 관련된 거예요. 국가. 그 다음에 종교단체가 있고 종교단체 외. 그래서 저희는 주로 요 네 가지가 시험에 나옵니다. 정치자금, 법정, 종교, 종교단체 외. 그래서 법정 그러면 누구하고 관련성이 높은 거라고요? 국가. 원래 종류를 외워야 되는데 종류만 몇 시까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너무 저희가 할 게 많으니까 국가와 관련된 기부금은 무슨 기부금이다? 법정 기부금. 그래서 적십자 기부금 법정 기부금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거기도 무슨 기부금이에요? 법정 기부금. 그 다음에 학교에다 내는 것도 법정 기부금이에요. 뭐 사립학교라던가 공립학교라던가 이런 데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법정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은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도 국가하고 관련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3개만 더 적고 끝낼게요. 여기 기타 소득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거 150만 원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돈이 없으면 되는 거죠. 왜냐면 소득은 무조건 다 봐야 되거든요. 의료비 빼놓고는. 그래도 요거를 빨리 외우시면 도움이 돼요. 어디 갔냐? 아까 내가 적었는데 요거 3가지. 그래도 기부금은 여기잖아요. 나머지. 그래서 돈 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 동그라미의 뜻이 확인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부금은 나이는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뭐는 봐야 돼요? 돈 버느냐 안 버느냐. 요건 봐야 됩니다. 자, 아마 다음 주에 요 속도로 나가면 3일 정도 부가세랑 소득세만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제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출문제 위주로 볼 겁니다. 그래서 3가지만 적고 마무리 할게요. 종친회, 동창회, 노인정. 여기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기는 친목단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부금은 봉사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봉사보다는 뭐가 좀 더 높죠? 친목이 좀 더 높죠. 그래서 기부금 내면은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시잖아요. 주로. 그래서 인정이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일단 분계 먼저 다시 할게요. 그래서 분계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분계 문제 풀이 끝나면 이론 문제 풀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가세하고 연말정산은 3일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 기출문제 풀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할 겁니다.